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구상에서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로 알려진 유인원에 대해서 이야기 네.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 유인원 하면 원숭이와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유인원은 원숭이를 제외한 대형 영장류를 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유인원이라고 하면 오랑우탄과 침팬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 생김새로 보면 사실 원숭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유인원이 어떤 동물일까요? 우선 영장류는 크게 사람 상과와 이 긴팔 원숭이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 상과에 속하는 동물을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동물이란 뜻이죠. 침팬지와 오랑우탄, 또 고릴라, 보노보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사람도 유인원에 속합니다. 그만큼 영장류 중에서도 유인원은 사람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겉모습만 봐도 이 원숭이는 꼬리가 길지만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요. 또 이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긴 편이고 보통 직립에 가까운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침팬지는 사람과 DNA가 98% 이상 같고 오랑우탄은 96% 이상 같다고 하니까 생김새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가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뭐 유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능을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 지능 지수, 그러니까 IQ만 놓고 네. 보면 침팬지가 100 이상으로 오랑우탄보다도 높다고, 거의 사람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하버드대 연구팀이 이 25개 영장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지능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은 오랑우탄이 침팬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머리를 쓰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사람에 더 가깝다는 거죠. 또 이 오랑우탄은 특히 신체적 특징에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화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영장류에 나타나는 수백 가지 신체적 특징을 수집을 한 뒤에 사람과 유인원에게서만 나타나는 이 63가지 특징을 모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랑우탄은 절반에 가까운 28가지 특징을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침팬지는 2가지, 또 고릴라는 7가지 신체적 특징이 사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오랑우탄이 훨씬 더 사람에 가깝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오랑우탄이 조금 더 사람만큼 똑똑하고 지능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물론 뭐 오랑우탄과 침팬지가 모두 네. 똑똑하고요. 또 사람처럼 도구도 잘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랑우탄은 사람이 뭐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청소하듯이 나무 줄기로 귀를 파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 지난해 LA 동물원에서는 오랑우탄 한 마리가 이 관람객이 떨어뜨린 젖병을 도구를 이용해서 줍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오랑우탄은 울타리 앞에 연못에 떨어진 젖병을 한참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종이를 집어서 이 종이를 긴 막대 모양으로 접습니다. 그렇게 말아낸 종이를 연못에 물을 이렇게 저어서 네. 젖병을 결국은 건져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또 이 오랑우탄은 식물을 이용해서 직접 약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요. 강력한 소염 효과를 가진 약초를 입으로 씹어서 즙을 낸 뒤에 피부에 바르는 겁니다. 주로 이 암컷 오랑우탄들이 새끼를 안고 다니다가 팔이 아프면 이 식물을 씹어서 거품을 만들어서 이걸 팔에 바르는데 마치 사람이 파스를 바르듯이 근육통 치료에 네네. 이 약을 쓴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방금 영상 보면서 제가 저기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오랑우탄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 도구를 사용하고 특히 도구를 정확하게 그 쓰임새를 안다는 건데 침팬지도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네, 침팬지도 비슷한 이 사례가 있는데 침팬지의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벌레를 잡아서 이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인데 한 암컷 침팬지가 아들의 발이 다친 것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입으로 잡은 벌레를 꺼내서 상처에 바르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후에 다른 개체들에서도 여러 번 관찰이 됐는데요. 연구팀은 침팬지가 쓰는 이 곤충이 항염증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침팬지는 자기의 상처나 뭐 가족의 상처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른 개체의 상처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여러 개체와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방금 사회생활을 통해 학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인원 특징 보면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
사회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또 뭐 보노보와 같이 이런 유인원들은 모두 사람처럼 협력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다른 개체의 감정도 사람처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연구팀이 침팬지가 사는 야외 공간에 먹이가 들어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살펴봤습니다. 이 기구는 침팬지 두세 마리가 함께 줄을 당겨야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침팬지들은 처음에는 서로 경쟁을 하다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고는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먹이를 뺏거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서열이 높은 개체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유인원의 경우는 장난을 칠 때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기분에 따라서 이런 장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원이 짓궂은 장난을 거는 방법이 모두 18가지에 달했는데요. 주로 뭐 상대를 때린다거나 찌른다거나 또 몰래 다가가서 놀래주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아주 비슷한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 동물들은 먼저 장난을 친 뒤에 상대를 살피고 큰 반응이 없으면 다시 장난을 친다거나 또 더 심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춰서 장난의 방법을 바꿔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인원들이 하는 행동도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좀 눈치를 보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낀다 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인원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나 가족을 기억하고 또 다시 만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이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이 침팬지와 보노보에게 이런 장기 기억 실험을 해봤습니다. 짧게는 9개월, 또 길게는 26년 정도 전에 헤어진 가족과 친구의 사진을 모니터로 이 유인원들에게 보여주고 시선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유인원들은 낯선 개체보다 알고 지내던 개체를 훨씬 더 오랫동안 바라보고 와, 또 때로는 정확히 기억해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6년이 지나도 헤어진 동생을 기억하는 그런 보노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인원의 사회적 기억이 평균 수명의 절반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연구팀은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많은 동물인 것 같습니다. 유인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